오늘 제가 준비한 유형은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내년에 채용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 주요 영역인 수리 영역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가장 꺼려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과 수리 능력이? 네, 그쵸?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요. 취준생분들이 좀 많이 네. 어려워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요. 네.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사고력의 사고력 파트에 있는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문제 보시게 되면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문제? 자, 해봐요. 네. 자, K는 게임 동호회 회장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게임 행사에 동호회 회원인 A부터 E의 참여 가능 여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음 중 행사에 참여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인가? 자, 보기는요. 첫 번째 보기 A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B가 행사에 참여한다. 두 번째 보기 A가 행사에 참여하면 C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 B가 행사에 참여하면 D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D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E가 행사에 참여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저는 참여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예, 풀어볼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이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네, 뭐가 참여했고 뭐가 참여하지 않았고 이렇게 읽다가 그냥 더 헷갈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맞아요.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찍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맞아요. 네, 많은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E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음. 일단 우리가 그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줄글로 나와 있으면 특히 명제 문제는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호화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명제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정답은요. 네. 몇 번 나오셨어요? 뱀변이에요 이거.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이에요? 네, 2명이고요. 네. 차근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호화를 먼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기호화에서 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A가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제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물결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A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not A라고 했고요. 네. 요거 그랬을 조금만 때 주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 기호화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가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슬래시를 긋고 제가 표현해드린 부분은 B 그 대우 명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not B이면 A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기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not E를 시작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명제의 대우 명제를 보시게 되면 E가 참석하지 않으면 아니면? D가 참석을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가 참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또 봐야 찾아가시는 되네요. 거예요. 그럼 네. 그 바로 위에 대우 명제를 보시게 되면 D가 참석을 참석하면 하면 B가 B가 또안 참석을 하게 안 되고.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연결고리에서 B가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명제에서 그러네요. 네, A가 대우 참석하고. 명제, 네, 대우 명제를 써서 보게 되면 A가 또 참석을 하고요. 야. 그럼 A가 참석을 하면 이제 C가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참석하는 사람은 A와 D가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두 명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푸는 거였군요. 처음부터 이게 순서대로 아니고 역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역순일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이렇게 네 개의 명제가 있었을 때 뭐 세 번째부터 쓸 수도 있고요. 이 차례는 뒤죽박죽으로 막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포인트를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문제 해결 능력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풀어봤고
자, 다음 문제도 만나보죠. 이것도 문제 해결인가요? 네, 얘도 네.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추리해내는 사고력 부분에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 같은 반 학생인 A, B, C, D, E의 영어 단어 시험 결과입니다. 예.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A는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 답을 틀렸다. 두 번째, B는 이번 시험에서 10문제 답을 맞췄다. 자, 세 번째, C만 유일하게 이번 시험에서 20문제 중 답을 다 맞췄다. 올백이네요. D는 이번 시험에서 B보다 많은 문제 답을 틀렸다. E는 지난 시험에서 15문제 답을 맞췄고 이번 시험에선 지난 시험보다 더 많은 문제 답을 맞췄다. 였습니다. 복잡합니다. 조건입니다. 예, 명제가 좀 복잡해요. 이거 보니까 많은 문제 답을 틀렸다라는 말도 그렇고 뭔가 그렇죠? 네. 많이 틀렸다 그러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예, 이건요. 이것도. 일단은 정답은요. 네. 네, 정답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이요. 네, B는 D보다 많은 문제의 답을 맞췄지만 맞췄지만 E보다는 적게 답을 맞췄다라고 오.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자, 이런 문제를 푸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줄글로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네.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힌 문제의 수와 틀린 문제의 수를 좀 나눠서 제가 표를 그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틀렸으니까 19개 맞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10개를 맞췄으니까 10개를 틀렸을 거고요. 네. C는 유일하게 20문제 중에 답을 다 맞췄으니까 20개 20개. 맞고 예, 틀린 예, 게 예. 없겠죠. 네, 그랬고요. 문제는 이제 D와 E입니다. 예. 네.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시험에서 B보다 많은 문제의 답을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지금 10개를 틀렸으니까 10개보다 더 많이 틀렸으니까 11개 이상을 틀렸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맞힌 문제는 9개 이하가 이해할 되겠죠.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E의 경우에는 지난 시험에서 15문제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 시험보다 더 많은 문제의 답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16개인데 문제는 그냥 16개 이상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C만 20개를 다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E는 18, 16, 17, 18, 19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조건 하나하나 뭐 답은 3번이지만 1번부터는 지금 하나씩 대입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이 문제 맞춰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이 표를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선택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1번 같은 경우는 A는 2보다 많은 문제 답을 틀렸다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을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같을 수도 있기 있는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올바르게 추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저 5가지의 명제 중에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네. 그걸 보면서 대입을 해보는 게 그쵸.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우리 문제 송쌤이 차근차근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예. 다행이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음. 자, 문제 3번은 D 공사 네, 직원이 읽어주시죠. A, B, C, D, E 5명은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각자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였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카페라떼 한 잔의 가격은 얼마인가? 자, 5명이 주문한 음료의 총 금액은 21,300원이고요. 네. A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B는 혼자 카페라떼를 주문하였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5,300원인 생과일 주스를 주문하였다. 네. A와 B의 음료 금액은 총 8,400원이다. 자, 이거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이것도 우리 송쌤이 차근차근 또 풀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요. 이것도 표를 그려야 돼요? 아니요, 이 문제 아니에요?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 해결 능력이지만 수리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네. 아, 수리. 네, 그래서 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지수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얼마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4,600원. 4,600원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조건에서 5명이 현재 주문을 했어요, 음료를. 네. 그렇죠? 그럼 카페라떼 한 잔, 그다음에
아메리카노는 3잔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잔이 생과일 주스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의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미지수로 넣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3잔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A라고 미지수를 줬고 카페라테를 B라고 줬습니다. 그랬을 때 3A 플러스 B 하고 그 생과일 주스가 5,300원이라고 해서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5,300원까지 다 더해주면 이것이 21,300원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300원을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3A 플러스 B가 16,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맨 마지막 조건인 A와 B의 총합이 8,400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A와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8,400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A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요. B는 카페라테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식이 2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하셔서 B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은 이게 말이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뭐 거의 수리 능력 같은 그런 문제였던 이거 것 근데 같아요. 난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네,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네. 일단은 뭐 저기 저는 보니까 이제 16,000원, 21,300원에서 그 생과일 주스를 일단 빼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 보니까 4,000원보다는 비싸야 된다. 왜냐면 네네, 맞아요. 같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해봤는데 이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 네, 정도는. 그렇죠.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네,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네. 문제 해결인데 수리라서 네. 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의사소통도 있고 수리도 있고 정말 문제 해결 능력에서만 물어보는 문제 해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조차를 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하. 네, 그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특히 수리 능력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워하세요. 많이. 그렇겠네요. 이거는 보통 한 1분 내에 풀어야 돼요? 이 정도면? 보통은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해결해 주셔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는군요. 읽는 동안 3, 40초인데 네.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세 문제 풀어봤고, 네. 자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벗어나서 물론 이제 문제 해결과 수리가 섞인 거였지만 이번엔 이제 오롯이 수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죠. 예. 네. 네, 이번 자, 수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문제 4번입니다. 네. 네. 자, 한 인터넷 쇼핑몰의 등록 고객 중에서 여성이 75%, 남성이 25%라고 합니다. 여성 등록 고객 중에 우수 고객의 비율이 40%, 또 일반 고객의 비율은 60%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등록 고객의 경우에 우수 고객이 30%, 일반 고객이 70%였는데 등록 고객 중 한 명을 임의로 뽑았더니만 우수 고객이었다. 이 고객이 여성일 확률은 몇 퍼센트겠습니까? 제가 읽다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숫자가 막 날아다니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읽으면서 네.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읽고 나서는 어느 것부터 떠올려야 될까요? 일단 문제 맨 마지막을 조금 마지막이요? 네, 네.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등록 고객 중 한 명을 임의로 뽑았는데 우수 고객이에요. 우수 고객이었다. 네. 근데 그 우수 네. 고객이면서 이 고객이 여성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수 고객이자 여성인 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 건 우수 고객이 몇 명인지 어느 네. 정도 되는지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또 구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수 고객 분의 여성이 되어야겠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인원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네. 문제죠.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요. 음. 이거 맨 처음에 75, 25%니까 100명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야 그렇게 돼요? 접근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전체 인원을 아예 미지수로 두고 접근해 주셔도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죠. 예.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정답은요. 정답은 80%가 일단 정답이 80%.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2번이고요. 과정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 일단 등록한 고객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고객 수를 A라고 줍니다. 음. 네, 뭐 전체 인원을 모르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성이 75%, 남성이 25%라고 했으니까 네. 예. 100분의 75A,
100분의 25A로 이제 그 고객의 수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성 등록 고객 중에서 우수 고객의 비율이 40%였어요. 네. 네, 네, 즉 네. 다시 얘기하면 등록 고객의 40%니까 100분의 75A에 40%인 100분의 40을 곱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0,000분의 3,000인데 이걸 약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 비율도 나오는데 우리한테 중요했던 게 뭐였죠? 우수 고객. 네, 그러니까 우수 일반 이제 고객은 구하지 여성이니까. 않아도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남성으로 가서 우수 고객이 30%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100분의 25A에 30%를 구하는 거죠. 근데 저런 공식이 안 나오면 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다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부 이제 확률. 전체 자체가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또 대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대입도 어렵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초조해지고 네. 그러다가 찍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패스를 해서 다음 문제를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다시 한번 정리한 상황이죠.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대입도 네. 안 되니까 뭘 먼저 떠올려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이 특히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까처럼 우수 고객일 때 여성일 확률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바꿔주거든요. 원래는 네. 전체 등록 고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보셔야 되고요. 조건부 확률은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되면 되게 많이 당황을 하세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조금 확률과 관련해서 너무 쉬운 문제만 풀지 말고 이런 난이도의 문제도 한 번씩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아파오기 문제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문제 5번 읽어보죠. 예. 마지막 문제일까요? S사의 서비스 네. 센터의 직원들은 의류 건조기와 모터를 교체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네. 한 대의 모터를 교체하는데 A 직원이 혼자 업무를 진행하면 2시간이 걸리고 A와 B 직원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 80분이 걸리고 B와 C 직원이 함께 진행하면 1시간이 걸린다. 네. A, B, C 직원이 모두 함께 건조기 한 대의 모터를 교체한다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때 이건 시간분이었으니까 일단 네. 분으로 통일을 하고 120분, 80분, 60분 통일하고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아닌가요? 어우,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단위 통일이 상당히 중요한 여기 되면 파트였어요. 헷갈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의 양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일의 양의 포인트는요, 혼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A 직원이 혼자 업무를 진행하면 2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이렇게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를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승재 아나운서님께서 네. 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2시간을 이제 분으로 바꾼다고. 그 그래서 1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따져보면 240분의 1만큼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잡고 가고요. 네.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이 일한다고 했는데 B 혼자서는 얼마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B를 미지수로 둡니다. 미지수, B가 미지수. 네. 어. 그래서 A 더하기 B 해서 A와 B가 같이 했을 때 80분이 걸리니까 네. 1분에 하는 일의 양은 80분의 1이겠죠. 그래서 A에다가 A 자리에 이제 A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B 더하기 C, B와 C가 같이 일하면 1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아까 구한 B를 또 대입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주셔도 돼요. 나 이런 사실 되게 민망한 게 이런 공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혼자 할 때 2시간, 근데 A랑 B 했을 때 80분, 또 B하고 C 했을 때 60분이니까 어쨌든 A, B가 문제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건데 어쨌든 둘이 했을 때는 최소 60분이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셋이니까 그래도 둘보다 셋이 나을 테니까 60분보다 적겠다 싶어서 1번이 아닌가 싶었는데 1번 맞긴 하네요. 근데 그런 접근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는데 어. 이게 또 어떨 땐 또 되고 어떨 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둘이 하면 빨리 하는데 또 한 명이 피곤한 스타일이어서 또 너무 이 친구가 끼면은 더 일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이게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로 연결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 그래요? 네. A호스, B호스는 넣고 C는 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전체 다 틀었을 때 이 물이 차는데 얼만큼 걸리냐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문제를 좀 꼬우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식을 좀 알아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찍더라도 저같이 생각하고 찍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NCS 문제 풀어봤는데요. 강사님,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 수립 능력, 유형 원포인트 레슨 좀 짚어주시죠. 짧게요. 네. 일단은요,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를 노리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0개의 영역 모두 다 준비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이렇게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리와 문제 해결은 어느 정도의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